네, 순조롭던 서울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말 그대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강을 따라서 목동에서부터 여의도, 압구정을 이어서 잠실까지 주거의 핵심 요지들의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강변을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재건축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코비의 부동산 해설집,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강을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한강은 서울 시민들에게 이제 프라이드이기도 하고요. 여유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 그리고 볼거리도 풍부한 곳.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이 이 해외에 있는 특히 프랑스의 센강이라든지 영국의 템즈강 이런 데와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일단 유럽의 강들보다 한강이 훨씬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넓긴 훨씬 넓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글쎄요. 옆에 차도가 별로 없긴 하네요. 지금 사진들 보니까. 네. 근데 한강은 옆에 차도가 있긴 하죠. 네. 그런 점이 있는데요. 사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바로 이 오늘 주제인 아파트입니다. 이 서울은 이 한강변을 따라서 아파트가 쫙 세워져 있죠. 반면 이 해외 같은 경우, 특히 그 런던의 템즈강 같은 경우 보면 역사적 건축물이나 공공기관 같은 이런 건물들이 템즈강을 따라서 있는데요. 한강변을 따라서는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유럽의 강변 아파트 아니면 강변 주거시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강변을 따라서는 늘 논쟁거리가 있어 왔습니다. 이 한강공원은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일종의 독점을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도로가 이렇게 분리를 딱 해놓고 있다 보니까 한강으로의 접근성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제가 지금 마포에 사는데 마포에도 강변 따라 아파트가 몇 개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 사는 지인 중 한 명이 창문을 못 연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그 먼지들 때문에 공기청정기도 한 5개, 6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그 가격은 강변 아파트들이 되게 높은데 살려면 좀 별로인 것 같긴 해요. 저런 도로들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겁니다. 한강은 하나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정말 이제 멋진 공간이고 이제 서울을 이제 다르게 좀 만드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때문에 이제 그 주거에는 썩 좋은 환경은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 한강공원과 접근과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환경청하고 재건축과 관련한 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건 이제 디자인이 계속 바뀌고는 있는데요. 이 반포 주공아파트에 이 재건축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 올림픽대로죠. 이 올림픽대로를 위에 덮어서 한강으로 이어질 수 있게 덮개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성수인데요. 성수 같은 경우에도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 개발하면서 덮개구역을 굉장히 크게 해서 한강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강변북로를 덮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동부 이천동의 신동아파트, 여기는 용산공원하고 한강을 이어주는 입체보행로예요. 개념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가장 뜨거운 지역 압구정 3구역, 그리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입체보행로이고요.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덮개공원을 통해서 한강공원에 이제 접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제 사실 요건 그 주민들 반대로 무산되긴 했습니다. 이 연결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의도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 한강 연결 입체 보행로 보이시죠? 잠실 주공아파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구정보다도 요즘은 더 뜨거운 곳이죠. 용산 지금 보시면 이 C블록인데요. 여기를 따라서 이제 주거가 이제 아파트가 생길 건데 연결을 덮개공원, 그리고 여기는 입체보행로, 여기도 이제 덮개공원, 이렇게 해서 용산에도 이제 한강과의 접근성을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쭉 듣다 보니까 전부 다 입지 좋은 1급지들의 공급이 되네요. 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말씀을 쭉 드렸지만 지금 새 아파트의 공급은 이전의 공급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그동안 가장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데가 이렇게 공급이 어떤 면에서 눌려 있었거든요. 이 공급을 지금 이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공급들이 원활하게 일어나면 뭐 이렇게 반포에 9평이 50평, 60평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에도 어마어마한 대지각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이제 저희가 이제 감안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바로 한강유역환경청이 보낸 공문에요. 딱 집어서 합니다. 하천구역 내, 국가하천인 한강 내에 구조물 설치 계획을 계획에서 제외해라. 그리고 구조물 안에 덮개공원이라고 아예 집어서 못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천법에 따라서 이걸 설치를 하려면 하천 점유 허가를 다시 얻어라. 인허가 절차를 다시 해라. 이겁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저기는 뭘 하는 곳인가요?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 소속이에요. 환경부 소속이고 한강의 관리를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수 피해라든지 이런 걸 다 관리를 하는 데가 한강유역환경청인 거죠. 그러니까 한강유역환경청 입장에서는 국가하천인 한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덮개공원을 설치하면 침수 피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 환경청의 요청 때문에 지금 인허가 과정이 다 스톱된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환경청에서 요청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계획에서 제외시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스톱을 시킨 거죠. 그러면 지금 저거 계획 보면 반포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 반포 주공 아파트들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이제 사실 반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공사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런 사업지다 보니까 여기는 보시면 회신을 서초구청장으로 수신이 돼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인허가 절차상으로는 보면 조합이 해당 구청에다가 이제 인허가 관련한 협의를 끝내고요. 그리고 나면 구청에서 서울시에다가 공식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초구청장이 인허가를 받는 주체가 되는 이제 셈인 거죠.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는 서초구청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반포 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덮개공원 계획에서 빼세요. 하고 싶으면요, 인허가 다시 밟으세요. 이런 이제 공문을 보낸 거죠. 그런데 지금 반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문이 나간 거고, 한강유역환경청의 지금 입장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압구정까지 전부 다 덮개공원 계획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침수 피해부터 한강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잠재적으로 아까 나왔던 그 1급지들 재건축 계획에 환경청이 다 문제를 걸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은 전부 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포주공은 지나가다가 보면 공사 이미 하고 있기도 하고 그 앞선 그렇죠. 세대수 전부 다 합치면 꽤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포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를 시작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디자인비도 벌써 100억 이상 들여서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압구정 잠실까지 총 4만 세대예요. 이 적용을 받는 데가. 그러면 지금 4만 세대가 인허가를 하고 있던 내용들이 사실상 올스톱이니까 뭐 아까 1급지에 뭐 집값 이런 면에서도 파급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덮개공원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 네. 이 덮개공원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한강가의 접근성을 어떻게든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과정에서 망원 초록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보행로를 통해서 망원 초록길을 통해서 한강공원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암사 초록길은 이제 조감도니까 지금 공사는 이제 완료가 안 된다고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흥미로운 점은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거예요. 덮개가 아니고 평지로 암사 초록길을 통해서 한강공원까지 서울 시민들이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올림픽대로는 이렇게 지하를 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인데, 이런 계획이 이제 어떻게 이제 탄생을 하게 됐냐? 그건 오세훈 서울시장 2기 한강 르네상스 버전 2에서 덮개공원이라든지 한강의 접근성, 이 아이디어가 탄생을 하는데요. 혹시 버전 1은 기억이 나시나요? 세빛 등등섬 그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1기 때는 한강 르네상스 버전 1 버전에서는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이라든지 세빛섬 그리고 잠수교 보행 등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버전 1이었고요. 지금은 한강 르네상스 버전 2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뭐 여러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핵심만 따왔는데요. 핵심 내용 첫 번째, 한강 접근성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강 연결, 핵심 전략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강 주변에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한강변 입체 보행교 설치를 원칙으로 인허가를 진행한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영국의 템즈강과 다른 점이 아까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게 한강을 따라서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병풍처럼 서 있잖아요. 이 병풍이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 그러니까 아파트 개발 사업 재건축 같은 경우에 추진을 할 때에는 이 한강가에 접근을 안 해주면 인허가를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 거고 이걸 이제 규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2030 도시환경정부의 계획 안에 덮개공원이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내죠. 이게 요 민간이잖아요. 민간 개발 사업을 할 때 덮개공원으로 해서 한강에 연결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한강까지 가야 되는데 이 지하철역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하철역에서 이제 서울 시민들이 내려요. 그러면 우선 한강까지 가려면 지금은 아파트가 병풍처럼 가로막고 있으니까 공공보행 통로를 연결하겠다.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기 공공보행 통로를 기부 체납으로 내놓으세요.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고행 통로를 통해서 한강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할 텐데 문제는 올림픽대로가 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 올림픽대로는 덮개공원을 통해서 가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서울시가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려고 하는지 그 정책적인 목표를 구현하려고 하는 아이디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덮개공원 프로젝트라는 거는 결국 이제 한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회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이 이제 많을 거고 그러면 지하철역이 이제 가장 크니까 그래서 지하철역 주변으로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보면 다 지하철역을 끼고 있습니다. 보면 그 지하철역을 통해서 공공보행 통로를 통해서 한강변으로 가겠다. 그러면 아까 쭉 들었던 그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이 개념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프로젝트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이제 진도가 가장 빠른 곳 이제 반포 주공 아파트인데요. 이 현대건설이 DH 그 브랜드 달고 이제 5,000세대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마어마한 세대인데요. 이 5,000세대가 여기 보시면 아크로 리버파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공공보행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보행로를 통해서 덮개공원을 통해서 한강공원으로 접근을 하게 해주겠다. 뭐 디자인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초기 아니긴 한데요. 그리고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국제 공모를 통해서 아까 디자인으로 100억이나 썼다고 했던 것도 이렇게 국제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굉장히 큰 곳이 이 성수인데요. 성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서울숲역이 있잖아요. 이 역에서 이렇게 이만큼의 그 대상지를 어마어마하죠. 되게 크네요. 네, 엄청 큽니다. 여기는 이제 강변북로를 덮는 거죠. 강변북로에 덮개공원을 만들어서 한강공원으로 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공공보행로가 보이시죠? 네, 아까 그 서울시에서 했던 그 컨셉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이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용산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용산공원과 이 한강공원을 연결하고 싶은 거죠. 이 연결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공공보행로 그리고 입체보행로 이거 이제 덮개공원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입체보행로를 통해서 이 한강공원으로 연결시키겠다.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가장 드라마틱한 데가 이제 압구정입니다. 압구정은 이제 그 3구역, 2구역이 있는데요.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입체 보행로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덮개공원으로 공공성을
기부 체납하고 대신 이제 용적률이라는 사업성을 얻는 이제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 여기도 보시면 한강 연결 입체 보행로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공원을 만들고 끼고 한강으로 연결 통로를 만들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었죠. 서울시에서 한 이야기, 한강변을 따라서 민간이 재건축이라든지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연결 통로를 만들어라. 그래야 인허가를 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는 곳들은 전부 이렇게 인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산. 용산은 이제 조감도에서 보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주거 쪽인데요. 끝에 중앙에 이제 국제 업무단지를 두고 여기도 덮개공원 보이시죠? 그리고 중앙에는 입체 보행로. 이렇게 용산도 한강과의 접근성을 개선시키겠다. 처음에는 입지 좋은 아파트들만 가격 올려주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강변을 따라서 뭐 좋은 그 아파트들만. 네. 근데 이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계획도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일반 시민들이 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병풍 같은 아파트들의 좀 틈을 만드는 정책이었던 거죠. 그렇죠. 일종의 이제 병풍을 이렇게 조금씩 벌려서 이제 틈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서울시의 계획이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떤 특정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한강변을 따라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하는 모든 민간 사업자들은 인허가를 받을 때에 연결을 해라. 이제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그런데 이 계획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바로 한강유역 환경청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침수 방지라든지 이런 목적 때문에 이 계획들을 전부 올스톱을 시킨 건데요. 이 듣고 나서 지금 보시면 한강유역 환경청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이게 배경 설명을 안 들은 상태에서 들으니까 그냥 그 인허가 발목 잡는 거라고 생각만 했는데 옛날에 생각해 보면 이 여름철에 장마철에 강남 같은 데는 막 침수가 나잖아요. 그렇죠. 잠기고 하죠. 한강유역 환경청의 저런 입장이 좀 이해가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원 같은 걸 설치를 하면 이제 강하고 아파트랑 지하철역이 다 이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이제 한강이 범람하게 되면 이 지하철역까지 다 바로 침수가 돼버리니까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강유역 환경청 입장도 분명히 일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한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범람이라든지 그릇 또는 침수 피해라든지 이거 막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한테는 상세한 계획을 내놓아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이 2016년부터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2017년에도 협의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마다 한강유역 환경청은 지속적으로 세부 계획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세부 계획을 내놔라. 이제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면 그걸 계속 보고도 밀어붙였던 건가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또 반응은 뭐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니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나 다 반영을 해서 건축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서울시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냥 두 인허가청이 지금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의 당사자들은 좀 피말리고 있겠는데요. 네, 핵심은 그 부분이죠. 바로 지금 이 핑퐁 게임 사이에서 문제는 반포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착고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사업비만 거의 4조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포주공뿐만 아니라 성수, 압구정, 그 잠실까지 해서 보면 지금 이 한강과의 연계를 통해서 인허가를 밟았거나 밟고 있는 데들이 4만 세대예요. 4만 세대면 가구당 인원을 좀 이렇게 감안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 많은 분들이 이 계획에 따라서 재무 계획도 세우고 투자 계획도 세우고 플랜도 다 짰을 텐데요. 정부에서 이런 핑퐁 게임은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서울 시민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주는지는 기관들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쭉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제가 살던 곳 근처도 침수 피해가 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한강청 입장이 좀 더 이해가 되긴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또 한강을 어떻게든 이렇게 서울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병풍처럼 가로막는 아파트를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되겠다. 저는 또 서울시의 입장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강유역 환경청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입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코비의 부동산 해설집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